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을 맞이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어제 미국장 역시나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를 듯 하면 또 빠지는 겁니다. 빠질 듯 하면 오르는 거고 계속 오르진 않아. 계속 오르진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요. 일단은 미국만 웃는다. 미국만 웃는 실업률, 금리 인상 과연 어떨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비하라더니 결국은 미국 실업률은 54년 만에 최저치야. 미국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거지. 지금 보니까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고 IRA를 이제 만든 미국은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호시절을 맞은 것이다. 그럽니다. 호시절을 맞았는데 뉴욕 증시는 이 때문인지 미국 중앙은행 FED 금리를 한 차례가 아니라 이제 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경계감을 현재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나타내면서 랠리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럽니다. 랠리를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보니까 최근에 상승장 피로감이죠. 이 피로감을 반영하듯이 이 소강 장세를 약간 보이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3.25% 급등했던 나스닥이 한 1.59% 그 하락을 해가지고 12,006.95로 12,000선을 지켜냈어요. 12,000선 지켜냈고 S&P 500도 1.04% 떨어져서 4,136.48 4,136.48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도 127.93포인트예요. 127.93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33,926.0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듯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소강세를 이제 보였는데 그 한 주를 종합하면은 더 바랄 게 없는 그 랠리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다우는 0.3% 빠진 이제 보합세였어요. 보합세였는데 S&P 500하고 나스닥이 한 주간 각각 1%, 3% 정도 이상 상승을 했죠. 그래서 1월 랠리를 마치고 뭐 2월부터 폭락이다 그렇게 예견했던 그 빅쇼트 마이클 베리는 웃음거리로 전락이 됐어요. 3일 오전장은 실업률 때문에 웃어야 할지 뭐 울어야 할지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고용보고서 내용이 가관이다. 왜냐 미국 경제는 1월에 5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지난달 18만 7천 개 수준으로 그 예상하던 추정치를 3배에 가깝게 넘어선 수치예요. 그 1월 실업률이 3.4%야. 3.4%로 전달 3.5%보다 더 내려갔어요. 실업률이. 1969년 5월 이후로 54년 만에 최저치다. 야, 실업률이 최저치라네요. 마켓워치는 미국 정부가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조정하면서 통상 1월 취업자 수가 이제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이번에도 그렇지는 확실치 않다고 논평을 하고 그 논평 자체도 갈피를 잡지 못한 것 같아. 타국 경제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를 올려대던 미국은 자기네만 탄탄하다는 지표에 대놓고 웃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 보고서 발표 후에 한 12bp 올랐고요. 최종 3.5%를 넘어서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장담한 것처럼 더 이상 채권 위기는 없을 거다. 그런 증거가 됐고, 지금 보니까 그 전일 장 마감 후에 기술주 3대장인 애플하고 알파벳, 아마존은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애플은 이날 전일비 2.44% 정도 오른 154.7달러로 이제 거래를 이제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선방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 스마트폰 판매는 부진했지만은 아이패드 판매량이 그 서프라이즈라는 평가를 받았네요.
이 대량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지 않고도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침이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알파벳도 전혀 실망스러운 구글 광고 수익 감소치를 지적받았지만은 주가는 2.75%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실정은 실망스럽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챗봇 GPT처럼 알파벳도 곧 인공지능 분야에서 히트작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알파벳 CEO인 피차이가 그래요. 검색 구성 요소가 포함된 인공지능 모델을 곧 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구글 AI 기술이 이제 동급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고품질 서비스랑 정보를 명성에 맞게 어떻게 제공할지가 기대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3대장 가운데서 아마존 주가가 이날 8% 이상 하락을 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웹 서비스 사업의 부진과 그 실패에 가려진 핵심 소매 사업의 성장 한계가 드러났는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비용 통제에 나선 아마존 CEO 앤디 자시의 노력을 높이 사고 있는데, 아마존은 지난달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고요, 일부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실제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자구책만으로도 아마존이 성장성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인데, 기술주 외에도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백화점 기업이죠, 노드스트롬이 23.79% 폭등하는 등 눈길을 끌었어요. 이 오래된 백화점 기업의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이 등장했는데, 코엔은 이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코엔은 비슷한 구도로 지난해 말 배드 베스 앤 비욘드 이 주식을 매집해서 주가를 올리고 큰 돈을 벌어서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덕분에 BBBY는 파산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고, 이 소비재 가운데 보니까 클로락스 주가가 실적 개선을 이뤘다는 발표 후에 7% 상승을 합니다. 회사는 17억 2천만 달러 매출냈고 주당 0.98달러 벌었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 밖에 중국의 코로나 타격으로 매출이 기대치를 하회한 스타벅스 주가가 4.4% 떨어졌고, 4분기 실적 저하, 최근에 전기차 할인책을 발표한 포드 주가도 7%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시 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9%나 다시 또 푹 빠졌어요. 역시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2.8% 빠졌습니다. 2.8%. 그만큼 많이 올라서 벌써 200달러 넘었네. AMD도 한 2.5% 정도 빠졌고요. 퀄컴 0.6%, 인텔은 좀 올랐습니다. 0.43%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TSMC 2%, 그리고 브로드컴 1.3%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3% 빠지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0.96% 올랐네요. 그리고 마이크론이 1.2% 빠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3.4% 빠졌습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날 또 한번 회오리 한번 불겠는데요. 보니까 참고하시고, 또 토요일 날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